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예비 구독자분 여러분. 말이 꼬였다. 다시 갑니다. 다시.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예비 구독자 여러분. 지금 저희가 작년 11월 영상을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잠정 휴식을 취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다시 한번 복귀를 해보려고 한번 은근슬쩍 스리슬쩍 영상을 지금 찍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많이 이 영상을 봐주실진 잘 모르겠으나 많이 봐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영상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될 건지는 저분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가시죠.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5개월 전 영상 플러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토대로 얼마나 달라졌는지 5개월 동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날로 먹는다라고 얘기를 저희끼리는 합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의제강간 연령에 대해서 저분이 얘기를 해주시겠죠? 서로 이렇게 지금 넘기고 하는 게 지금 컨셉인. 의제강간이 원래는 만 13세 미만인 자에게만 해당이 됐는데, 공분할 사건이죠. 앵번방이라는 엄청난 사건 덕분에 아주 그냥 그놈들이 큰일을 했어요. 물론 여태껏 지금 안 이렇게 비꼬는 거예요. 예, 비꼬는 거예요, 여러분. 네, 절대 칭찬하는 거 아닙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지만 비꼬는 겁니다. 여태껏 몇 년 동안 해내지 못한 거를 걔네들이 해냈어요. 이들이.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2020년 4월 29일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요. 해당 개정 법률이 2020년 5월 19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내용은 만 16세 이상으로 의제강간 연령을 높인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애매한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그런 상황이 나오면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런 내용도 들어가서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사람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만 19세 이상에 한하여 처벌을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만 19세가 안 된다. 그렇다면은 13세에서 16세와 성관계를 가져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동의하에, 중요한 거죠. 동의하에 두 사이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내용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양육비, 그때 배드파더스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1월부터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한 달 후인 6월부터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7월부터는 출국 금지와 명단 공개 등 행정처벌을 가할 수 있게 된다. 저 친구도 얘기했고 이제 저도 얘기했었지만, 이걸 정부에서 해야 하는 일을 민간인들이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민간인이 움직이니까 이제 정부가 움직인다. 그래서 사실 배드파더스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명단을 그냥 공개했었는데, 민간인 신분으로 이제는 정부에서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게 유의미한 결과이지만, 여러 가지 얘기에 따르면 사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비양육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과 같은 강력한 처분, 이걸 강력하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짜증이 나지만 강력한 처분을 하려면 당사자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한다. 500만 원을 못 받았다. 근데 1년간 계속 안 주다가 결국에 감치명령 받았는데 그냥 한 500 정도? 한 1000 정도만 보내놓고 나머지 돈은 안 줘도 처벌할 수가 없다. 어쨌든 돈을 주긴 했으니까 최소한의 금액을 주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악용도 가능한 법이지만, 일단 그래도 좀 더 과거보다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고, 그리고 명단 공개, 운전면허 정지 처분, 출국 금지와 같은 행정처분이 가능해진다라는 게 유의미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은 저희가 아주 열렬한 토론을 펼쳤던 소위 그 민식이법에 관련됐었던 영상에서 했던 내용인데요. 그 부분을 다시 짚을 건 아니고, 법이 바뀌어서 스쿨존 내에서 불법 주정차 위반을 했을 경우에 내야 할 과태료가 상당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게 얼마냐 하면, 승용차는 기존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쿨존에다가 불법 주정차 하지 마세요. 거기서 애들 튀어나오면은 운전하다가 멈추기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요. 이 도심 일반 도로 제한 속도가 원래는 시속 60km였는데 2021년 4월 17일자로 시속 50km로
하향됐다는 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고요. 당장 시작하게 되면은 아주 그냥 세금 파티가 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3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주기로 해서 아직까지는 50km에 맞춰서 단속을 하고 있지 않으나 7월 달부터는 제대로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50km에 맞춰서 운전하는 습관 기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일반 도로는 50km인데 이면 도로는 또 30km래요. 네, 그러니까 유의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얘기했었던 성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성은 이제 이름의 성씨를 얘기하는 건데, 기존에는 부성 우선주의 원칙으로 혼인신고 때 모의 성을 따르게 하겠다라는 걸 체크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아빠의 성을 따르게 되는 거였는데, 이제부터는 민법 781조를 개정해서 아이의 성은 부부의 혼인신고가 아닌 출생신고 때 부부가 협의해서 정하도록 할 예정이고, 그리고 그전에는 사실 미혼모가 자신의 자녀를 출생신고하는 거는 비교적 쉬운 일이었는데, 미혼부는 자신의 자녀를 혼자 출생신고하기 매우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 이 출생신고 조건을 완화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법 등에 등장하는 혼중자, 혼외자 같은 표현도 없앨 방침으로 조금 더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맞는, 그리고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식의 법 개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거기에 이어서 하는 건데, 이것도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법무부가 함께 합작하는 약간 콜라보레이션. 저희가 출생 통보제에 대해서도 영상을 다뤘는데, 병원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의무적으로 관할 기간에 출생했다,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신고하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또한 양육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그런 법도 만들어질 거라고 얘기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올해 매우 힘든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이제 정인이 사건이라고. 이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민법 915조의 부모 징계권 조항 삭제와 학대 피해 아동을 부모와 분리하는 즉각 분리제도 시행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좀 가벼운 소식으로서 저희가 추천했던 영화 윤희에게 아주 띵작입니다. 아주 명작이에요.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지금 당장 넷플릭스로 달려가셔서 한 번쯤은 보세요. 2번 보시면 더 좋고요. 3번 보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윤희에게 청룡 청룡 영화제의 감독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박수! 윤희에게 너무 띵작이지. 아직도 가끔 본다고. 이렇게 가벼운 얘기 살짝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낙태죄죠? 좀 무거운 주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제 낙태죄가 법적 효력을 잃었는데요. 근데 그 이후로 다른 나라와 같이 임신 중절이 언제까지 가능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아예 임신 중절 자체를 합법화할 것인가? 아니면 임신 중절을 어느 병원에 지정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병원에서 가능하게 할 것인가 등등의 여러 가지 법안들이 필요한데, 여전히 5개월째 아무런 진전이 없는 현 국회에 대해서 살짝 언급하고 넘어가야겠죠. 지금 국회를 비롯해서 정치권이 바쁠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저희가 영상을 찍은 게 5월 10일인데 어제가 5월 9일이었지 않습니까? 5월 9일이면은 지금 현 대통령 임기가 딱 1년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찍는 5월 10일 기준으로서는 지금 대통령 임기가 364일이 남았어요. 이 모든 정치권의 이슈는 이제 결국은 지금 대선에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정치인들 다 그렇게 매도해서는 안 되겠지만서도 지금 당장 하는 건 없는 건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뭐하나 참 답답해요. 그러라고 뽑아놓은 게 아닌데. 그런 의미에서 그러라고 뽑아놓은 게 아닌데 해서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제가 또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저희가 또 이제 민주당 당원 개정에 대해서도 영상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보궐선거를 실행하게 되는 귀책 사유가 자기 당에서 공천을 했던 사람이 그런 귀책 사유를 만들어서 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그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는 당헌을 꾸역꾸역 개정해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후보를 냈는데요. 저는 그때 차라리 후보를 내지 않고 명예로운 죽음을 당하는 것이 낫다. 약속도 지키고 후보를 내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지는 거는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지방선거 내년에 하기 때문에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꾸역꾸역 당원 개정해서 꾸역꾸역 후보 내서 꾸역꾸역 선거했더만 개 털렸어요. 민주당 이들 참 한심하다는 거 짚고 넘어갑니다. 아, 하나 더 있네요. 그리고 또 요즘 이슈로 떠오르는 그 망할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그냥 엄지손가락이랑 엄지손가락이랑 뭐만 집기나 하면 그냥 그거라고 그냥 아주 그냥 본인들은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집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지금 그 이슈가 지금 떠오르고 있죠. 감자칩 어떻게 집어먹냐 걔네. 감자칩도 이제 검지와 중지로 집어 드신다는 난 나중에 이거 따로 한 파트로 빼면 될 것 같은데. 할 얘기가 아주 많아요. 그래요? 할 얘기가 아주 많아요. 그렇군요. 그렇다고 네. 합니다, 여러분. 일단 아마 이 영상이 들어는 갈 거예요. 하지만 한 파트로 다로 뺀다니까 기대해 주세요. 약간 예고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나중에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어쨌든 끝! 그래서 컴백 영상 마무리하고 주에 한 번 정도는 좀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뭐 가끔은 유익하지 않고 좀 쓸데없고 뭐 저런 얘기를 하나 푼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은 여러분 알쓸신잡이라는 거 아십니까? 예,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자파사전. 쓸데없는 얘기도 가끔 할 겁니다. 왜냐고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도 쓸데없거든요. 뿅!